칩 하나를 만드는데 올림픽 수영장 50개 분량의 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물은 여러분이 마셔야 할 수돗물에서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하루에 쓰는 전기는 원자력 발전소 3기 분량. 여러분의 전기료가 오르는 이유, 동네 저수지가 마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기술 전쟁이 아닙니다. 물과 전기를 선점하려는 처절한 자원 전쟁이죠. 용인에서는 반도체가 쓸 물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새만금에서는 그 공장을 감당할 전력이 충분한지를 두고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고지서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미국, 일본, 대만을 거쳐야만 이 숫자들의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Y노드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평택 새벽 4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파이프를 타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 상상이 되십니까? 단 하나의 반도체 공장 단지가 하루에 소비하는 물이 수십만 톤. 이건 중소도시 하나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반도체 칩을 씻는 데 씁니다. 정확히는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세척하는 데 쓰이죠. 왜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반도체는 더러움을 절대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톱 끝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하나, 그게 반도체 표면에 떨어지면 칩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요즘 최첨단 반도체는 3나노 공정입니다. 3나노가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아십니까?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입니다. DNA 가닥보다 얇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서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물속에 녹아있는 미네랄 하나도 치명적인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아닙니다. 초순수, 영어로는 얼트라퓨어 워터라고 부르는 물이죠. 수돗물을 수십 번, 때로는 100번 이상 정제한 물입니다. 미네랄? 전부 제거합니다. 박테리아?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산소 분자까지 최대한 걸러냅니다. 이 초순수는 너무 순수해서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속 미네랄을 역으로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이 초순수를 만드는 데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초순수 1톤을 만들기 위해 일반 수돗물 2에서 3톤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오염수로 배출되죠. 그리고 이 초순수는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칩 한 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백 번의 세척이 반복됩니다. 식각, 증착, 노광, 세척, 또 세척, 또 세척. 끝없는 세척의 연속입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경기도 용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80조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죠. 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 추산으로는 하루 107만 톤에서 최대 167만 톤입니다. 이 물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팔당댐, 화천댐, 여주보입니다. 서울 시민이 마셔야 할 물, 경기도 주민이 써야 할 물을 36km 송수관로를 통해 끌어오는 겁니다. 이게 처음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대만의 TSMC,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죠. 2021년 대만이 역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농업용수가 끊겼습니다. 농민들은 논에 물을 대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우선이었으니까요. TSMC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한번 멈추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TSMC 신규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짓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왜?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국가의 미래가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물은 세척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냉각에도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는 24시간 가동됩니다. 멈추는 순간 손해니까요. 이 장비들이 내뿜는 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EUV 노광 장비라는 기계 들어보셨나요?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독점 생산하는 장비인데 한 대 가격이 5천억 원입니다. 이 ASML이 2025년 11월 경기도 동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EUV 트레이닝 센터를 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 이곳에서 5천억 원짜리 장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왜 동탄일까요? 삼성 화성평택, SK2000,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용인 클러스터까지 반도체 벨트 한복판이니까요. 이 장비는 그 자체가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주석을 섭씨 22만 도로 끓여서 극자외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냉각탑에서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식히죠. 여름철 공장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냉각수입니다. 하루에 수만 톤씩 증발합니다. 증발한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늘로 사라질 뿐이죠. 정리해봅시다. 반도체 공장은 거대한 세탁소입니다. 동시에 끝없이 목마른 짐승입니다.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영장 50개의 물이 필요하다는 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물을 정제하고 펌프질하고 냉각하는 데 필요한 전기는 또 얼마나 될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자랑할 때 그 이면에는 이런 처절한 자원 소비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용인에서는 이 모든 것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도 문제지만 진짜 공포는 전기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 한번 가늠해 보시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15기 분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총 26기입니다. 그중 15기를 용인 하나에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가 소비하는 전력의 13%입니다. 공장 2개가 수도권 전체보다 더 먹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전기를 용인 자체에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용인에는 발전소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전기는 어디서 끌어와야 할까요? 정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답은 동해안입니다. 신한울 원전, 강릉 아닌 화력, 삼척 화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초고압 송전 선로로 용인까지 보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동해안 신가평 HVDC 선로라는 이름의 전기 고속도로를 짓고 있습니다. 280km, 철탑 453기를 세우는 국책 사업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안성시를 보십시오. 용인과 바로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정부 계획상 용인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안성을 가로질러 송전탑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성 시민들은 반대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용인 공장 돌리려고 우리 동네에 송전탑을 세우느냐? 전자파는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는 이득도 없는데 위험만 떠안으란 말이냐? 안성시의회는 2024년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건 안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 제천, 광주광역시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도권에서 필요한 전기를 왜 지방에서 끌어다 쓰느냐? 송전선 하나 놓는데도 지역 간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이 전기를 많이 만드는 곳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인재들이 지방에 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서울대 반도체 전공 졸업생한테 전북 새만금에서 일하실래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너지는 지방에 있고 인재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용인 옆에 발전소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LNG 발전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액화천 연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단체가 반대합니다. LNG 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내뿜는다.
탄소 중립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만약 안성의 송전탑이 막혀서 용인 공장이 단 1시간만 멈춘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1시간이면 수백억 원의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일까요? 삼성전자가 약속한 납품 일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이 TSMC로 주문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왜일까요? 애플 때문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삼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전기로 만든 반도체만 받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파트너 자격은 없습니다. 이건 권유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처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걸 아리백이라고 부릅니다.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약속이죠. 애플은 이미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한테도 같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애플이 압박했습니다. 아리백 안 지키면 TSMC한테 주문 넘긴다. 결국 SK하이닉스는 2020년, 삼성전자는 2022년 아리백에 가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정리해봅시다.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원전 15기 분량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끌어오려니 지역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발전소를 새로 지으려니 환경단체가 반대합니다. 게다가 고객사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반도체만 사겠다고 압박합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 전기를 구하란 말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한국만 이 문제로 꼴머리를 앓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죠. 애리조나. 미국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사막입니다. 콜로라도강 하류에 위치해 물이 부족하기로 악명 높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TSMC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이든 정부는 2024년 TSMC에 66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의 보조금을 쥐어줬습니다. 여기에 50억 달러의 저금리 대출까지 더했습니다. 오십시오. 미국에 공장 지으십시오. 돈으로 꼬신 겁니다. 트럼프가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뺏어갔다고 압박하자 TSMC는 2025년 3월 추가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경제학이 아니라 지정학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공장을 지어야만 하는 시대? 우리는 그것을 반도체 민족주의라 부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4년 애리조나 공장 순손실 6,252억 원입니다. 그것도 전년보다 1,475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공장은 준공됐는데 매출은 제로입니다. 같은 시기 중국 난징 공장은 1조 1,000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기술인데 수익성이 극과 극입니다. 왜일까요? 물이 없어서입니다. 애리조나주 당국은 지하수 부족을 이유로 부동산 개발을 제한할 정도입니다. S&P 글로벌은 현재 반도체 업계가 쓰는 물이 뉴욕시 전체와 맞먹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매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한 얼음덩어리를 녹여 칩을 씻고 있는 셈입니다. 애리조나는 10년 넘게 주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기후변화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처럼 물 재생 프로젝트를 돌리면 연간 35억 리터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 들어가는 물이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활용해도 외부에서 공급받는 물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피닉스 수자원 당국자는 수자원이 무한하지 않아 언젠가 한계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계획대로라면 괜찮다고 덧붙였죠.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물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을 다룰 숙련된 사람도 부족합니다. 2024년 말까지 TSMC 애리조나 공장의 수율은 기대치의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TSMC의 첨단 산나노 공정에 적응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만 본사에서 200명의 베테랑 기술자를 급파해 현지 직원을 1대1로 교육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또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대만보다 2배, 설비 비용은 24배 더 듭니다. 이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마모토현. 일본 남단 규슈에 있는 평범한 도시입니다. 인구 170만. 2016년에는 진도 7의 강진으로 1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에는 활화산인 아소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TSMC가 2024년 2월 여기에 제1공장을 열었습니다. 2022년 착공해서 단 2년 만에 완성한 겁니다. 양배추밭이 도쿄돔보다 큰 반도체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쏟아부은 돈은 얼마일까요? 1공장에 4조 2천억 원, 2공장에 6조 5천억 원, 합계 10조 7천억 원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줬습니다. 돈만 준 게 아닙니다. 구마모토가 가진 결정적 무기가 있었습니다. 물입니다. 구마모토는 아소산 덕분에 풍부한 화산 안반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산 쇠설암이 천연 필터 역할을 하면서 지하수를 깨끗하게 정화해줍니다. 구마모토현은 지하수 보전 추진 본부라는 기구를 두고 지사가 직접 본부장을 맡습니다. 수위와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게다가 농한기에 논에 물을 대서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지하수 함양 정책까지 시행합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이 정책 덕분에 지하수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기는 어떨까요? 규슈에는 원자력 발전소 4기가 가동 중입니다. 규슈 전체 전력 수요의 23%를 원전이 담당합니다. 일본 평균 6%의 4배입니다. 전기요금도 저렴하고 공급도 안정적입니다. 이게 미국과 다른 점입니다. 애리조나는 돈으로 억지로 끌어온 겁니다. 구마모토는 자연환경이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구마모토는 향후 10년간 경제 파급 효과가 106조 5,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기업 62곳이 추가로 들어왔고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실리콘 방패입니다. 중국의 무력 도발을 막는 국가 안보 수단이죠. 2021년 봄, 대만에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바오산 저수지 저수율이 10.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저수지는 TSMC와 주요 기업들이 모여있는 신주 사이언스파크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대만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논에 물을 대는 걸 중단했습니다. 18만 3천의 에이커, 대만 전체 농지의 5분의 1입니다. 농민들한테 쌀 농사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보조금을 줬죠. 논에 댈 물을 TSMC 공장으로 돌렸습니다. 타이난의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돈으로 농부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있다. 올해 수확이 막히면 고객들은 다른 곳에서 쌀을 살 것이고 우리는 수년간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이 산업화되지 않고 농업에만 의존했다면 우리는 모두 굶어 죽었을 것이다. 대만 정부는 100만 가구에 물 배급제를 실시했습니다. 주 2회 급수를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손을 씻으면서도 물을 아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TSMC는 예외였습니다. 타이난 과학단지의 TSMC 공장은 하루에 9만 9천 톤의 물을 썼습니다. 정부는 급수차를 상주시키고 다른 지역 저수지에서 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인공강우까지 시도했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원활한 반도체 공급은 대만에게 단순한 경제적 문제 이상이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량이 줄면 그들의 실리콘 방패도 약해진다. 정리해봅시다. 미국은 돈으로 사막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결과는 막대한 적자입니다.
일본은 물과 전기가 풍부한 곳을 골라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되살아났죠. 대만은 농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반도체를 지켰습니다. 그게 국가 안보니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용인의 물과 전기를 끌어오며 지역 갈등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만금처럼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공장을 옮길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물과 전기 전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잠깐,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리백.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약속이죠. 애플이 2021년 SK 하이닉스에게 한 말 기억하십니까? 재생에너지로 만든 반도체만 사겠다. 그게 안 되면 TSMC로 간다. 이게 단순히 환경 보호일까요? 천만에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입니다. 관세를 올리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율로 경쟁자를 걸러내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30-40%입니다. 한국은 겨우 9%입니다. 산업연구원 전망을 보십시오. 2040년까지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 수출이 31% 감소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의 3분의 1이 증발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입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삼성전자는 2022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용인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 원전 15기 분량이라고 했죠? 이걸 전부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까요? 태양광, 풍력, 용인 땅값이 얼마인데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깔겠습니까? 바람도 안 부는데 풍력을 세우겠습니까?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리백은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용인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또 하나의 선택지로 새만금이 거론됩니다. 2025년 9월 전북도의회가 제안했습니다. 새만금을 세계 최초 아리백 반도체 허브로 만들자. 간척지라 땅은 넓고 바람은 세고 햇빛은 좋습니다. 태양광 3기가와트, 해상풍력 4기가와트, 합쳐서 7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7기 분량입니다. 계산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용인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의 절반을 새만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리백 요구사항까지 충족됩니다. 애플이 압박해도 끄떡없습니다. 우리 공장은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새만금도 쉬운 답은 아닙니다. 첫째, 인재입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수도권 집중을 선호합니다. 협력사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물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인 벽입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는 1960년대부터 60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200개 반도체 기업이 있고 규슈 전체가 일본 반도체 산업 총 매출의 55%를 차지합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용인도 명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안성 주민들과 송전탑 갈등, 팔당댐 물 확보 문제, 아리백 충족 방안 모두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결국 한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용인에 계속 집중하며 갈등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만금 같은 새로운 거점을 장기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반도체 강국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3나노 공정 기술? EUV 장비? 천만에요. 송전탑과 물줄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세한 칩을 만드는 기술을 가졌어도 그 공장을 돌릴 물과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용인 땅에 공장만 지어놓고 송전탑은 막히고 물은 부족하면 그건 깡통입니다. 480조 원짜리 깡통입니다. 미국은 사막에 공장을 지어놓고 적자에 허덕입니다. 일본은 물과 전기가 풍부한 곳을 골라 지역 경제를 살렸습니다. 대만은 농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국가 안보를 지켰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용인이냐, 새만금이냐, 수도권 집중이냐, 균형 발전이냐, 지역 갈등이냐, 재생에너지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TSMC는 구마모토에 제3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실패했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보조금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가장 빠른 칩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물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깨달은 나라가 살아남을 겁니다.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반도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땅과 물, 그리고 사람들의 희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Y노드가 연결한 이 지점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남겼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곧 우리 사회의 다음 노드가 됩니다. 이 여정에 계속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깊은 진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노드였습니다.